이번 시간도 그 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됩니까? 못하고 그 배경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불교 이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야 될,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나름대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을 들추어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팽배되지 있는 데는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유입니다. 자본주의가 태생된 그 바탕이 일단은 자유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그 과거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정체제에 대한 그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자본주의가 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너무 매력적인 거거든요. 자유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상품을 마음대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멋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 때문에 그러면 사회인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양질의 저렴한 상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제대로 된 물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반면에 인생은 시소거든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 장점이 밑에서 그림자처럼 도사리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절대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구조를 보면 일단은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가진 자는 재화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잉여 가치, 즉 이윤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왜? 나는 돈만 있었지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전문가를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영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주는 소위 말하는 자본을 대고 전문 경영자는 자기의 그 경영수를 발휘해가지고 자료를 구하고 다음에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자본가가 내준 그 자본으로 생산 시설을 해서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해냅니다. 자, 직접 그 상품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와 경영자는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됩니까? 어때요? 그렇게 안 되지요. 왜냐? 사용자는 다른 경제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꼬집어서 이제 그 마르크스, 칼 막스 같은 양반들은 그 이윤의 분배가 그 잉여 가치라는 것은 전부 다 노동의 가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다시 말하면 분배를 노동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실질상으로도 이렇거든요. 이게 실질상으로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계급화, 사용자 계급이라는 것은 한 중심에는 자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본가와 긴밀하게 너무나 굳건하게 악수를 하고 있는 경영자, 이걸 합해서 사용자라고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쪽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항상 약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위치에서는 너무나 이제 개인은 취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에는 권익이라는 어떤 입장에서는 인간적 권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필수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에서는 절대 이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엊그제 또 신문 보니까 이마트 같은 데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입니다. 이건. 둘째는 사용자는 고용자에 대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성 있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내놓습니다. 근데 절대 그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이런저런 이유를 이렇게 되어서 일방적인 고용 파기를 실행합니다. 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자동화, 기계의 자동화 이런 걸 통해서 코스트 다운을 노리거든요. 왜? 요즘 그 노동비라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실업이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생겨납니다. 이 자본주의는. 제가 지금부터 한 7년쯤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다가 하도 처음에는 굉장히 건강 상태가 호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이런 밀어붙일 욕심으로 이제 그 건강의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국 시안에 가가지고 이제 기공을 한 3개월 하고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중국은 그때 지금이 중국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한테 맡겨도 될 일을 세 사람이 나누어서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누어서 주는 거야. 나누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거 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다 그러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 근데 철두철미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자본가와 사용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노동비를 최소화시킬 것, 생산성을 최고로 향상시킬 것.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야 거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실업이 항상 생겨납니다. 근데 이 실업이 합리적 실업이 아닙니다. 일방적 고용 파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를 장치를 합니까? 법이라는 것을 장치를 하죠. 상권 분립의 원칙. 그런데 암암리에 이 법은 사용자와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 모순을, 사회적 대립과 갈등, 불신임, 인간성 말살, 막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구조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셋째로는 생산이 자유경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이 무계획적입니다. 무계획적이 되다 보니까 그
각 실업체 하나하나는 계획적이 되겠죠. 근데 전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통제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주기에 따라서 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항상 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아픔이 너무 커. 그 어려움이 너무 커요. 다음에 넷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란 이 상품을 생산해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므로 자본가는 어떻게 하든지 암암리에 밑바탕에 있는 의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인간다운 관계를 맺는 윤리의식, 이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너집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추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천민 자본주의가 돼. 아주 저질의 자본주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에 마구잡이 자원 소비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자원의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보다 저렴한 걸로 대체 품목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라면 안에 소고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간 거는 뭐냐? 화학물질로 소고기 냄새를 내게 만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됩니까? 예,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말살과 그다음에 이 환경의 무질서, 환경 파괴, 오염, 이 부분이 너무나 큰데 이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환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안락사거든. 잘 느끼질 못해. 자극 있게 느끼질 못해. 예. 안락사거든요, 이거. 맹장염이 걸렸다. 이거는 바로 옵니다.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손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서서히 무너지는 병. 이거는 체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안락사거든요. 예. 환경 문제는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별 저항을 안 해. 그러니까 자본가 쪽은, 자본주의 쪽에서는 안심 놓고 해먹어. 안심 놓고 해먹습니다. 다섯째는 자본을 지닌 자들은 반드시 정치권과 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은 인민, 국민, 백성, 이 참 말이 참 이 언어가 참 이런데 저는 인민이라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이 옛날에 말하는 그 백성을 위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계층에 대한 인권이 암암리에 무시됩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거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죠. 유럽의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여지없이 이거는 실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앞으로 더 이 면에서는 수상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경향이 날로 심해집니다. 과거에 1차 대전 때의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무기로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무기를 쓰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금융자본입니다. 예. 금융자본과 다른 형태로 완전히 제국주의 노선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지구 전체의 그 사람들이, 지구인들이 다 안 굶고 살 수 있는 생산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한쪽은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고, 그죠? 한쪽은 음식이 남아서 버려야 되고 썩히고 있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입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그런 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현대 사회의 그 문제점, 이것을 조금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자세한 거는 막 제 성미 같아서는 한 두세 강좌를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강론적인 방법론보다는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계기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선언에 초심자 법회가 한 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초심자 법회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다른 스님이나 꼭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각성시키는 거, 일깨워 주는 거,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경 공부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대로 자본가는 이제 정부의 수뇌부 혹은 정치 관료, 이 정치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참 문제가 관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산하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도 역시 정부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퇴직을 해도 모든 오다를 다 줘. 영원한 정치 관료야. 이게 무섭습니다, 일본은 그게.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는 일본의 답습이니까.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모든 것이 일본의 답습. 그것도 일본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일본이 토공국가거든요. 토공국가. 그대로. 그래가지고 일본 병폐가 숱한 병폐가 일어났거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대로 우리는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쪽하고 손을 잡고 자본가 그룹은 마음대로 조절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조절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 복지를 잘 살아 보세요 표를 내걸고 새 대통령이 일어나는데 되자마자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제 민주화는 싹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거든요. 왜 그랬을까? 벌써부터 정부 쪽 수뇌부들이 하고 자본가하고 벌써 밀실 악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마음대로 조절을 하죠. 마음대로. 이 불쌍한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인민밖에 없습니다. 또 인민 이런 예를 쓰면 또 누가 빨갱이로 또 몰라. 참 우스운 시대죠. 지금 시대가 어떤지 빨갱이야. 나는 하얗구만은.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윤리의식하고는 완전히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저는 제일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물론 환경공해, 이거 그 내용을 알면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인간성 말살입니다. 인간성 말살. 이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평등 의식 속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이거든요.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그냥 그런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은 이제 현재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뭐를 항상 내놓느냐 하면 시장 논리를 내놓습니다. 시장 논리. 근데 시장은 그네들이 말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컨트롤입니다. 인위적인 자본가를 위한 인위적인 시장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전혀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소수 집단만 기득권 속에서 잘 사는 사회로 몰아갑니다. 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위에 기득권층이 22%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그때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혁명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혁명 때문에 군도 끌려갔다 오고 이런 과거가 있거든요. 그 혁명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또 이제 또 옛날로 또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우리 문제점 하나가 이런 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습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세습됩니다. 부자는 부자로 세습되고 가난은 가난한 자로 세습됩니다. 이제는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세뇌당한 교육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으니까. 그래서 무한한 기회가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희망 아닌 희망 속을 가지고 있죠. 희망 아닌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절대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절대. 자, 우리는 대학 못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장치는 뭡니까? 독 가정교사, 그죠?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한번 들어보니까 단독 가정교사를 가외를 하려면 500까지 올라간다 카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거는 언감생심이지. 언감생심이지. 이 구조적으로 안 돼, 이제는. 그리고 이제 돈 없이 이제 특출내가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다 합시다. 등록금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청년기 때는 어쩌지 공부해가지고 A급 장학금이 있었고 B급 장학금이 있었는데 A급 장학금이 있으면 등록금이 전액 다 됐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대출금을 안 얻으면 안 되죠. 예. 아르바이트 해보십시오. 지금 아르바이트 거리도 없습니다. 무슨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거 하고 나면 공부는 언제 해?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레포트 한 개를 주면 A4 레이트 용지로 100장을 씁니다. 100장. 그런 자율적인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나라 대학은 대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인력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너무 뒷붕치가지고 뺏기지. 근데 제주도는 좋아서 뺏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제주는 좋아가지고. 예. 타일공 3개월만 따라다니면 지가 사장돼. 눈살미가 좋아가지고 제주도 좋고. 근데 계속 뺏겨가기, 나라 뺏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교육제도에서는 계속 뺏겨가기, 인력 뺏기는 양상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 이것도 세습화돼서 결국은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잉여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회용, 지금 비정규직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입니다. 이 비정규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스님, 아까도 양해를 구했는데 다리 좀 앞으로 뻗어도 괜찮을까요? 예. 편안하게 드십시오. 임의에 의해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자가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시키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비슷한 그런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자, 또 하나. 끊임없이 새로운 생품이 나듭니다. 그죠? 지금 새로운 것을 사고 돌아서면, 이제 돌아서기도 전에 또 나와.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욕망을 부추깁니다. 예. 인간의 본능적 욕망 속에는 뭐라고 해도, 성적인 욕망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더 밑에 있는 건 소유 욕망이거든요.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도 소유 욕망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 물론 그거보다는 더 큰 종족 번식이 욕망이라는 별개의 범주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쏟아져 나는 이런 어떤 경제 구조 속에서는 욕망이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겨를이 없는 거야, 이거. 예. 냉장고 못 써가지고 바꿔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죠? 자동차 폐기 처분해가지고 다시 산 사람 아마 손꼽을 겁니다. 좀 쓰다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 자, 그럼 요거 중고 판매 얼마 됐고, 막 이래가지고 바꾸지.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새 자동차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이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 소유 욕망이 팽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비는 빚을 낳고, 빚이 있으니까 더 심각한 경쟁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안 좋다고 비판은 하지만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그죠? 못 옮깁니다. 당장 지금 불등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현실적인 이김. 다시 말하면 부를 획득해야 되니까. 저기 잘못되는 건 알지만 그게 행동으로서 실천을 못 해. 실천적 저항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끼리 인간답게 관계성을 맺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서글픔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물건과 살고, 물건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곧 삶이라고 암암리에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윤리적이고 도덕의식이 강한 자라도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러지만 앞에 현물로 탁 갖다 대면 전부 다 윤리의식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소수일 뿐입니다. 형식은 자율 경쟁입니다. 자유 경쟁. 그러니까 그 확률은 요만큼도 작은데 암암리의 희망은 뭡니까? 그 확률 안에 내가 들어가겠지. 도저히 그런 희망을 품어서는 안 돼. 그런데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속임수를 당하고 있죠.
유치원 교육의 국가 지원책이 딱 나오자 그 전에 유아기 2살짜리 3살짜리 아기방 맡기는 그 신청자가 자기가 번호가 5번인데 그 정책이 발표 딱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30자로 밀려났대. 30번으로. 그럼 앞에 거는 뭐야? 다 이거는 어떤 질서나 이것을 무시하고 누가 끼어들었다는 이야기.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 보자. 어떤 체면이고 뭐고 이제 이게 없는 거야. 다시 인간성적인 이런 냄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이 경쟁에서 이길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수에 해당하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이제 자괴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 자괴감이 뭐로 연결됩니까? 메디컬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전부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거는 선원에 앉아 있으면 수행하러 온 자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수행자. 거의가. 자신이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수행하고 오라겠습니까? 가보자 틀고 앉아가지고 그 힘든 걸 과하는데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 오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회에 이런 우울증이 팽배할수록 속으로는 박수쳐. 왜?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거든. 우울증을 대상으로 돈벌이가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 사회입니까? 지금 이 구조가. 예. 자, 그 고독, 우울증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고리가 끊어진 고독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예. 외톨이. 소위 말하는 나는 왕따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품, 자본주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야죠. 우선 치유를 위한 여행. 그죠. 우울증 나려면 또 어디 빚내가지고 그 여행 갔다 와야 돼.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자본주의는 수지 맞죠. 수지 맞습니다. 자본가는. 자,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면서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유는 테레비 민주주의, 테레비 자유일 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텔레비 채널이 지금 한 100채널 되잖아. 뭐 다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건 내가 모르겠다만은 하여튼 채널이 그죠? 100개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선택해?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막상 틀어보십시오. 볼 게 있는가? 강요당하고 있군요. 볼 것이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15분마다 맞나? 그보다 더 짧은 거 아닌가? 광고가 터집니다. 광고가. 타이에 의해서 나는 광고를 봐야 돼요. 그럼 광고를 보는 거는 좋은데 보내서 끝나면 되지요. 광고의 내용이 교묘하게 그 광고 안에 상품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처럼 교묘히 이끌어갑니다. 그죠? 이쁜 영화배우, 이쁜 모델 놔놓고 그네들이 쓰는 화장품 안 쓰면 나는 마치 여성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광고의 속임수. 암암리에 이게 다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테레비 민주주의. 이런 속에서 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사회, 자본주의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나 이런 데는 정부가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폭력 영화, 폭력 드라마. 지금은 폭력 없이는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영화가 안 되죠. 웬 친구라는 조폭영화가 나오되면 전부 다 조폭영화야. 마치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그 속에 막 어마어마한 인간성이 있는 것처럼. 말도 안 해 소리지. 폭력에 무슨 인간성이 있어. 그건 말도 안 되죠. 마치 무슨 주먹쟁이들은 마치 저 밑바닥에는 아주 의리가 있고 막 뭐 이런 것처럼 미화시키잖아요. 천만에이션.
왜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것이고, 쓸 수밖에 없는 성향으로 나아간 거거든. 예. 이게 속임수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은 광고뿐만 아니라 또한 수단으로 뭐를 가져옵니까? 폭력을 가져옵니다. 폭력을 강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 거칠어지고 황폐해지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것은 소비와 폭력밖에 없습니다. 사회 범죄의 양상이 달라진 이유도 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한술 더 떠가지고 묘하게 속임수를 씁니다. 언어적 속임수. 언어적 속임수. 라틴 아메리카나 무슨 이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 미국 자본이 완전히 주물러 놓거든요.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완전히 노예 경제 체제거든요. 실은 내용을 보면 FTA 멕시코 받아가지고 멕시코의 주 생산이 옥수수였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지금 옥수수 생산 못합니다. 미국 자본, 미국에서 옥수수 사와야 합니다. 왜? 더 싸니까. 몽고의 우유, 미국 우유가 더 싸. 몽고의 사람들이 미국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돼? 말이 안 되지. 응? 우리 수입 과일 절대 바나나 아무리 싸게 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수입 과일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그거 안 먹어도 살아. 다 옛날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돼. 바나나 한 개 옮기려고 몇만 마일에서부터 석유 쏟아지면서 배로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예 경제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놈들은 개발도상국. 마치 희망국에 개발이라는 도상국에 희망을 한 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가면을 씌우고. 현대의 이런 모순적인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제국주의를 요즘 유행어 신자유주의. 어째 그래? 단어도 잘도 만드는 거. 세계화, 글로벌화. 어느 영어 강강차 나와서 고생하나? 글로벌화. 고용제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권리는 뭐란다. 이건 더하되 노동시장의 유연화. 아이고 참 대학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 이렇게 언어 장난을 하고 있어요. 언어 장난을. 또 지금 이런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는 반드시 전쟁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떠밀려서 전쟁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뭡니까?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보낸다. 신청, 이건 자유 아니겠느냐? 천만의 말씀. 자유를 빙자한, 자유라는 가면을 쓴 실은 타율입니다. 예.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을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면 전투가 벌어지니까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요. 그러면 그런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인 줄 압니까? 부차적 피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부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말도 아니지. 지가 대신 살지. 대신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삶은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4시 반까지인가? 그래서 이 독점 금융 자본주의는 아주 독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 붕괴시키는 내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서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음식이 저급화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아까 그 소고기 라면이네. 소고기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음식을 살 때는 반드시 뒤에 어떤 그 안에 원료,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에서 애들한테 현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 특히 인스턴트를 먹지 말아라 강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걸 다 적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대로 사왔어요. 그거 사러 슈퍼에 딱 가보고서 다른 사람이 사는 양상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뒤에 재료 그 함량, 이걸 보면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르겠습니까? 광고에 입각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물건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포장지 내용을 보면 그것도 교묘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하려면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그 음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항물질로 된 맛을 내기 위한 가미제. 모든 맛은 화학물질로 다 납니다. 모든 맛이. 그러니까 식품 가공하기 이거는 그런 것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난 모르겠다. 전부 모든 맛의 그 가미를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다 개발을 해냈습니다. 예. 뭐 매실맛, 살구맛, 사과맛, 딸기맛, 파인애플 맛. 파인애플 주스에 파인애플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예. 파인애플이 없는 감자가 없는 감자탕이죠. 그러니까. 자, 음식을 먹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색소. 독소가 그나마서 조금 좀 약한 색소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치 살짝 보고는 진짜 무슨 뭐 건축 자재 이런 데 써야 될 색소도 막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래 보관해야죠. 왜? 이제는 유통 경로가 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역 경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상해도 괜찮았어. 그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하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미국 우유가 몽고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가공의 단계에서 방부제가 들어가죠. 썩지 말아라고. 필수적으로 방부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예. 자, 다음에 양을 늘려야 돼. 전부 다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무미의 양만 뿌릴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줘야 된다. 화학재료, 충진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대량 생산은 전부 다 기계가 안 합니까? 그죠? 기계에 그런 음식이 나오려면 미끄럽게 잘 나와야 돼. 윤활제.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뒤에 보십시오. 전부 다 윤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윤활제가. 그거는 음식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기계에 잘 빠져나오는 물질이야. 금식스럽지 않아요? 금식스럽지 않아요? 금식스럽습니다. 다음에 표백제. 그 대표적인 게 흰설탕, 흰밀가루 그런 거죠.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조금 오래 가면 표면 색깔이 변하니까 그걸 방지시키기 위한 산화방지제를 씁니다. 자,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특히 고기류 종류, 햄, 소세지, 항생제. 왜? 대량 공장제 지금 가축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 농장에 안 가보십시오.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탑니다.
사료에다가. 거기에다가 빨리 출하를 시켜야 됩니다. 닭을 정상적으로 병아리를 사가지고 키우려면은 16주가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그것도 큰 닭이 아니고. 농장에서는 그거 못 참죠. 예. 7주 만에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성장 호르몬을 넣어야 돼요. 성장 촉진제를 넣어야 합니다. 성장 촉진제가 뭔지 압니까? 바디빌더. 시합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걸 사용하거든. 근육 나오고 이런 거. 그걸 사료에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료 안에 들어가는 것이 7개 내지 9개의 화학물질입니다. 그게 일부는 배설이 되지요. 그게 배설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화학물질인데 고기의 체내에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순대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피 안에 오염이 뭐 돼지 그 죽어가면서 이제 뭐 똥 이런 게 다 싸거든요. 그 피 그대로 따로 안 그럽니다. 같이 모아가지고 왜 응고시키면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 밖에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꼭 만들어 먹어야 되고 유기농 먹어야 하고. 지금 다 이것이 뭐야? 자본주의의 결과거든요. 자본주의의 결과.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료를 먹어서 배설을 한 그 배설물이 또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공해물질이지 않습니까? 9개의 화학물질로 된 그런 배설물을 내놓으니까 공기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것은 다시 또 먹이 사슬에 의해서 우리한테 또 들어오고, 그죠? 후쿠오카 원자핵, 그죠? 근데 소련 명태가 세슘이 함유량이 6배가 늘었거든요. 왜? 바닷물이 가만히 있나?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후쿠오카 학공은 러시아 바다. 예. 오염되지요. 세슘은 이거 암에 치명적이거든요. 후쿠오카 앞에 지금 세슘 함유량은 미안하지만 내가 엊그제 봤습니다. 1500배가 늘었습니다. 물고기에. 1500배.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배설물이 이 토양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 또 하나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동차 수.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뭡니까? 암암리에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또 도로가 늘어나야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이니까 자동차 수요가 또 늘어나죠. 서로 이제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는 만큼 뭐가 합니까? 유효 땅이 없어집니다. 농촌에 지금 논밭이 없어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도에 있어서 그걸 못 느낍니다. 저는 경주에 있어서 가서 너무나 그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동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이 산업 폐기물과 산업 연료 시스템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자동차 배기의 이산화탄소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의 파괴. 이 생태계의 파괴는 아까 말한 대로 안락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바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건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연어를 못 잡습니다. 연어의 숫자가 줄어들면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짓도 안 하잖아요. 그런 짓도 안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사대강이나 디비고 가지고는 생태가 다 없애놓고 있고 파괴시켜 놓고 있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사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소유로 정의되는,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에 올라가 있다 라고들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엔겔 지수가 도리어 높을수록 부자 아닙니까? 이 소비 체제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소비 체제에서. 예. 그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천년 자원의 감소. 지금 현재 통계는 유효 자원이 3분의 2가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인구는 더 많이 늘었는데 심각하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퍼시픽 럼버 같은 그런 목재 회사는 지구에 있는 목재를 단 몇 주면 싹쓸이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도 이제는 인공위성에서 탐지를 해서 은양어선에 쏘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의 어느 지역의 물고기를 싹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씨를 말립니다. 천년 자원을 없앤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무서운 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약 1천만 종이 있는데 이 종 자체가 1천만 종이라는 종 자체가 줄어들면 엄청난 대혼란이 옵니다. 먹이 사슬이 부서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농촌에 가보면 가을 되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다. 고라니니 멧돼지니. 왜? 천적이 없으니까. 생태계가 부서졌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본주의 하에서는 암암리에 이제는 누구든 성장의 극대화가 자신이 이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가 다 성장의 극대화, 경제가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합니다. 왜? 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것이 노동력의 감소. 그래서 대폭 비정규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생산시설의 확대, 자동화.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의 위협을 받는 1차적인 사람이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노동자도 성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업에 엎드터가고 살아가야 되니까.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봉급을 안 줘.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는 세원을 확대시켜야 돼. 국가도 성장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인드야.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붕괴의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와 기타 가스의 배출을 동결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숲 파괴를 중단시키고 자동차와 화물지 생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각 개인 기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경제주의가 국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쿄 의정서 같은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묶자. 이게 처음에는 브라질, 유럽, 네덜란드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작으로 세계 이산화탄소의 18%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참석을 안 했어. 말이 안 되죠. 일본 참여 안 했어. 미국이 저놈이 저 조폭 같은 나라가 저기 참여를 안 해. 세계의 단일 나라에서는 2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껏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개방 도상국가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빠지게 됐죠. 예. 7년인가 9년 그 보류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일본도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잔챙이만 남았는 거야. 유럽의 몇 개, 네덜란드, 스위스, 아주 그 의식이, 독일, 뭐 이렇게, 의식이 높은 이런. 근데 그걸 합해봤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밖에 안 돼요. 그 나라들은. 합해봤자. 그러니까 하나만 하냐, 이거. 그게 국제 협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 우리는 이러한 제안과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를 알고 있고, 지난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행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자,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 우선, 중요한 이유로는 밑으로부터 결정 방식이 행해지는 민주적 방식의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국민, 백성, 인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위에 정치기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는 거야. 위에 기득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곡에서 자기 이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엄청난, 우선 표면적인 엄청난 이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천적이 챙기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죠? 이건이 뭐 말씀 나니까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놓고는 말해놓고는 싹 점점 쓱 빼대. 아무것도 없대. 예. 그것뿐입니까? 정수재단, 다 그랬죠, 자, 소비자 쪽에서는, 약자 쪽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비 활동이니, 소비자 불매 운동이니, 친환경 라벨 붙이기, 녹색 마케팅, 기업에 대한 호소,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를 얻기는 얻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택도 없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택도 없느냐? 그 속에는 이익과 성장 논리에 전부 다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 자본가, 기업, 정부. 예. 그게 한 발자국도 거기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성장의 논리가 체제의 본성 속에,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오로지 이익 창출을 위한 재생산의 요구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경제 성장이 환경 훼손과 인간의 존엄성 말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에 본질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익을 산출할 때 겉으로 나온 표면적인 것만 이익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환경 훼손이나 인간성 말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질, 진정한 의미의 행복,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해소돼가지고 산소가 적어지고, 그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말살돼가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데서 오는 엄청난 손실이 있거든. 이거는 소래로 안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책상 만드는 기업이 있었다고 합시다. 뒤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어. 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책상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판 노동비하고 뭐 생산시설비하고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살림이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얻는 것이 있었다는 거야. 나무가 있으니까 우선 경치가 좋고, 경치가 좋으니까 노동자들이 마음으로 안정돼가지고, 예? 다른 사람과 대립과 반복이 없고, 그러니까 생산성은 올라갔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느긋해지니까 불평불만의 어떤 기회도 적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그런 기회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손해로 안 잡았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차대조법 방식이 잘못되었다. 항목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생산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가상각비 계정은 빼버린 거야. 빼놓고 이번에 이익이 얼마 났다. 이거는 이익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태학 분야에 관한 지도청의 지식 부족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성장 논리에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생태학 쪽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세 번째는 자신들을 둘러싼 현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시멘트식, 예. 시멘트 도시 속의 부요청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패턴 속에 지도자급들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항상 도시 속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삶의 총체적인 그런 면을 보질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식이 가질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생태학과 대립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생태학과는 대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소라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두 개 다 올라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죠? 예. 에너지 불변의 법칙. 전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니까 한쪽은 내려가야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모순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속 가능, 지속 가능한 개발. 요거에 대한 대체 품목이 녹색 성장. 녹색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녹색이 무슨 성장을 합니까? 녹색은 그냥 관계 속에 있을 뿐이에요. 녹색이라는 사고방식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교묘히 말장난해서 녹색 성장. 그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은 지속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개발은.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성장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 것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지구적 생태 위기, 환경 위기, 인간성 위기의 그 위기를 제대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새로운 형태의 경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의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뼈아픈 또 정말 그 문제의 선거를 치른 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둘째는 우리는 삶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면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만 하는 시기에 왔다라는 것을 숙고해 봐야 합니다. 이런 데서 불교의 중요성이 막 드러나거든요. 예. 자, 셋째는 현재 교육 제도로서는 바람직한 삶을 위한 총체적인 공부를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왜? 지금 교육은 오로지 목표가 학업 성취이거든요. 학업 성취. 이제는 이것이 유치원도 부족해가지고 아기방까지 이제 3살짜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무슨 놈이 이런 나라가 나 참 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거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무슨 영어에 환히 지겼나?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켜. 이 미친 것들 진짜. 그래서 우리의 교육 제도를 빨리 가감하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제도를 바꿀 것을. 문교부 이런 데 맡겨내가지고는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떠들어야 돼. 예. 달걀 깨먹어 가면서 꺼들어야 돼. 목이 아프면 깨먹어야 돼. 그래서 감 질러야 돼. 바위에 계란치기. 아닙니다. 계란 무게만큼 바위는 떨어져 나갑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놓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문화 신운동 때 중국에 노신 우리는 진짜 있는 게 절망뿐이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 아니한가? 노신의 말이 막 그렇게 생각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확률 제로의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지 않습니까? 확률 제로.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직무유기입니다. 포기는. 생명체로 태어난,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태어난 직무유기입니다. 포기는. 네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인 욕망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과 개인 내지는 일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숙고해야 된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시점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초기 불교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사회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과연 그러면 불교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대안이 불교가 될 수 있겠느냐를 위해서는 순서를,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바꾸겠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면, 이래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됐네, 시간. 오늘 꼭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들어가네요. 배경 이야기를 꼬박 두 강좌를 했네요. 다음에는 이제 불교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불교가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왜 이 시점에 우리는 초기 불교를 그러면 내세워야 하느냐,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스님께서 한개 올리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 가야왕 호tu 이당매 파와낭 마카사자 팔라사자 바자요 호tu. 이와 같은 수행 공덕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와 같은 수행 공덕으로 도와 과를 증득하여지이다. 같이 사두 사두 사두.